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오늘 주식이 하락을 하면서 돈세형 자산이 대기업 연봉이 날라갔습니다. 한 8천만 원 넘게 날라갔는데 자산에 하락이 있어도 좋은 하락이 있고 나쁜 하락이 있는데 돈세형 포트폴리오 종목 중 LG전자가 오전에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오전까지 빨갛게 상승하다가 장이 다 무너지면서 보합으로 끝났는데요.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돈세형의 주력이 L전자 우선주 아닙니까? LX세미콘 섹트라가이가 한 3-4% 빠지면서 한 8천만 원 자산이 무너졌는데 돈세형 포트폴리오가 시장에 비해서는 매우 좋다. 잘 살펴보면 코스닥 소형주가 무섭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보다도 더 하락한 종목이 의외로 많습니다. 몇 달 전부터 코스닥은 어지간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매수하지 마시고 초량주 그리고 미래가 밝은 종목에 세팅을 하는 게 좋다고 했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코스닥 정말 무섭고요. 코스닥을 또 가치 분석을 하면 비싼 주식이 많아요. 하락은 많이 했지만 가치가 싸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초량주는 단단히 바닥을 다지며 올라가지만 아직도 매우 싸요. LG전 우선주도 매우 싸고요. LG노텍 좀 수익이 많이 나서 팔았는데 더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주식 위주로 하시는 게 엉망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생존의 법칙입니다. 돈세형이 그래도 30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았던 이유는 초량주 위주로 투자를 한 게 살아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코스닥 종목 많이 빠졌다고 사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 위주로 사세요. 한 1년 동안은 코스닥은 위험해 보입니다. 돈세형이 좋아하는 뭐 텔레시스 같은 거 이런 거 저는 추가 매수는 전혀 안 하고 있고요. LG전자나 좋은 종목에 더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LG화학은 31만원대 내려오면 저는 조금씩 더 추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좋은 종목은 많이 하락했을 때 언젠가 상승해요. 구독자 한 분이 LVMC 홀딩스 분석 요청을 했는데 전혀 모르는 종목이고 처음 보는 종목입니다. 울산의 찐팬이 부탁을 해서 어떤 종목인가 궁금도 하고 그래서 오늘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투자를 해도 되는 종목인지요? 세영님 너무너무 소신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오프라인 강의하면 울산에서 한 걸음에 달려갈게요. 그리고 또 울산 찐팬이라는 거에 제가 또 망설임 없이 방송을 해요. 왜냐면 돈세영의 20대 30대 주식을 대우증권 빌딩에서 전기기사하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은 돈세영의 주식의 고향이다. 어떤 회사인지 봤더니 자동차 생산 및 조립, 부품 AS 신사업, 중고차 매매, 글로벌 브랜드를 유통한다. 이렇게 그림 보니까 기아하고 현대를 유통도 하고요. 라오스에서 하나 봐요. 그리고 자동차 판매 및 연계해 할부 금융도 한다는 것 같고요. 상용 트럭, 건설 중장비도 판매를 한답니다. 그러니 자동차 유통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해외 어디서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파키스탄에서 하는군요. 좀 후진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LVMC 홀딩스 기본 분석을 하겠습니다. PER은 적자가 나는지 없고요. 배당도 없습니다. PBR은 1.01배. 적당히 평가를 받고 있죠. 시가총액은 4,307억. 시가총액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석해보면 시가총액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차트는 지금 위치가 매우 매력적인 차트죠.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LVMC 홀딩스를 매력적으로 보고 매수할 수도 있겠죠. 기초적인 분석을 하고 우량주 위주로 하는 돈세형에게는 매력이 없습니다. 울산 찐팬이 부탁했지만 기업 분석은 냉철하게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대주주는 오세영의 사인이 40% 갖고 있고요. 자사주는 0.80. 자사주는 의미가 없고 대주주가 40%를 갖고 있으면 꽤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매출 구성을 보면 자동차죠. 거의 자동차 판매 중개를 하죠. 관계사 현황을 보니까 특이점은 없고 KR 모터스가 상장이 돼 있는데 상장 시가총액이 394억. 매우 좋은 회사는 아니더라고요. 여기서도 보면 내용을 보면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입 및 제조 이런 사업을 하네요. 이 정도 파악했으면은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가치가 있는지 대충은 나오죠. 요 정도 분석하면 제끼입니다. 그 뜻은 뭐냐? 쳐다도 안 본다. 미안합니다. 울산 찐팬.
저는 찐팬의 부탁으로 울산 찐팬의 부탁으로 지금 참으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배워야 돼요. 돈세영이 어떻게 살아남았고 분석을 하면서 좋은 주식도 많은데 굳이 나쁜 주식을 살 필요 없죠.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쁜 주식보다도 매력이 없으니까 저는 일단은 벌써 5분 분석하면 제낍니다. 한마디로 분석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울산 찐팬이 부탁해서 을왕주 분석하는 것처럼 분석하는 거예요. 재물을 분석하겠습니다. 재물은 21년 매출이 2049억, 22년 2493억, 23년 2605억. 매출이 그래도 꾸준히 오르지만 매출이 상승하진 않아요. 그냥 꾸준히 오른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46억, 22년도는 마이너스 144억, 23년은 마이너스 156억. 꾸준하네요. 영업이익이 꾸준히 적자가 납니다. 당기순이익은 21년 196억 적자, 22년도는 397억 적자, 23년도는 당기순이익이 414억 적자입니다. 적자가 은근슬쩍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죠. 부채 비율을 보니까 55%, 부채 비율은 매우 우량합니다. 그리고 유보율은 1200%였다가 작년에 돈을 많이 썼는지 687%. 그래도 현금이 있어요. 당연히 적자가 나니까 배당은 없죠. 그래서 연간 실적에서 분석을 했을 때 3년 연속의 적자, 배당은 없다. 그럼 뭡니까? 돈세영은 두 번째 재무에서도 투자할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저는 바로 재무 보자마자 1분 만에 제낍니다. 투자 가치가 없다고 보는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주식이 많은데 굳이 적자 나는 회사를 왜 투자합니까? 미안합니다. 울산 찐팬. 좋은 얘기가 안 나오네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미래 실적을 올려놓아요. 그래갖고 좋은 주식들은 미래 실적 3년치를 이렇게 데이터를 올려줍니다. 근데 LVMC 홀딩스 같은 회사는 미래 실적을 제시하지 않죠. 뭐 자신이 없거나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아니 이 미래 실적이 없는 거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미래 실적을 3년 제시하는 회사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미래 실적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지만 대기업들 어느 좋은 회사는 계획대로 미래 실적을 잡아갑니다. 저도 LG화학에서 세타장일 때 미래 실적을 예산을 사업 계획을 짤 때 보면 어느 정도 근거를 대고 사업 계획을 만들고요. 그 사업 계획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미래 실적이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으면 좋지 나쁘지는 않아요. 미래 실적이. LVMC 홀딩스 같은 경우는 미래 실적을 데이터를 안 주고 있죠. 그 얘기는 미래가 확실하지 않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확실치 않고 자신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 실적이 없는 회사는 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미래 실적을 제시하는 좋은 회사도 많은데 굳이 이 회사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VMC 홀딩스의 가치평가를 돈세영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4,300억, 23년 매출액은 미래 실적이 없으니까 작년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23년 매출액은 2,600억. 싸지 않죠. 왜냐하면 매출액보다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저는 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3년 영업이익은 74억 흑자지만 당기순이익은 418억. 순이익이 적자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평가가 안 된다. 지금 현재 2,510원 저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싸지 않다. 싸지도 않은 회사를 왜 투자합니까? 좋은 회사도 많은데 좋은 회사도 많고 매우 싼 10배 갈 주식도 많은데 굳이 LVMC 홀딩스를 왜 투자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결론은 매수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이슈를 보겠습니다. 24년 1분기 영업이익은 30억, 전년비 233%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차 판매 증가가 있었고요. 당기순이익도 103% 증가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답니다. 1분기 데이터만 보고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좋은 신호가 나왔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123% 증가했고 319억이라네요. 유동 비율은 113%, 부채 비율은 61%,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이유를 보니까 라오스, 베트남에 견조한 성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향후 실적이 개선될 분위기라고 하고요. 1분기에 라오스 신차 판매량이 증가했다. 실적이 매출과 이익이 동방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마트를 라오스에 진출을 하나 봐요. 그래서 본계약을 했고 올해 20개점, 노브랜드는
70개 목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규 사업도 하네요. 그리고 코코무브 가입자가 10만 명 돌파했고, 코코무브가 뭐하나 봤더니 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택시 호출, 퀵 택배, 배송, 화물 운송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나 봐요. 자, 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하락이 있었고 바닥에서 살짝 올랐지만 확실한 상승 전환이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주간 차트를 보면 1500에서 바닥을 찍고 거의 100%가 올랐네요. 이런 주식은 이런 맛에 좀 하죠. 테마식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패턴이면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2분기 실적이 좋다면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나 실적으로 봐서는 상승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확신은 없어요. 월간 차트를 보면 최고치 14,000원에서 거의 10분의 1 토막 났네요. 900원까지 하락을 하고 지금 이 정도 상승하다가 이렇게 수평을 가면서 엄청난 조정이었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거의 10년의 조정을 받았는데, 차트상은 매력적인 위치라고 보지만 도저히 가치 분석을 볼 때 투자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좋은 주식도 많은데 굳이 차트가 매력적인 위치는 맞아요. 차트로 봐서는. 근데 가치 분석이나 미래를 봐서, 미래도 뭐 자동차 판매하는 사업이 문화를 바꿉니까? 뭐 대단한 신사업을 합니까?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LVMC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지만 이보다 더 미래가 밝고 문화를 바꿀 수 있고 신사업이 멋진 회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치도 싼 것도 많으니까 LVMC 손해를 봤다 해도 평균가 낮추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 기회가 되면 잘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좋은 주식도 많은데 굳이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몇 가지 봤죠? 그래서 돈세형처럼 몇 가지 분석을 해보고 미래가 밝지 않고 가치가 싸지 않은 회사는 그냥 제외시키세요. 이런 거 투자해서 결국에는 좋지 않습니다. 요행으로 먹었다 해도 그거 내 돈 아니에요. 좋은 주식을 하세요. 그래야 돈세형처럼 30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내일도 희망찬 하루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